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10 앵커 초대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의학과 의료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계 인사를 초대했습니다.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 윤영석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에게는 그 윤 박사님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현재 에모리 의과대학 심장내과 교수로 있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제 파타임으로 특임 교수로 있습니다. 원래 제 전공은 그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라고 중재적 심장학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이 심장에 스텐트 같은 걸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을 주로 하는 전공을 해왔습니다. 스텐트 하니까 저도 아는 용어가 나왔는데 좀 더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받던 시기에 이렇게 환자들이 스텐트를 받거나 수술을 하고 나서도 점점 심해지면은 그 뒤에는 더 이상 치료법이 없어서 이제 많이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0년도 후반에 페로를 마치고 2000년에 이제 미국에 나올 때 그 유전자 치료라든지 새로 각광받는 줄기세포 치료를 배우겠다고 이제 보스턴에 있는 터프스 의과대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지도 교수님이 한 1년 반 정도 제가 가고 난 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선생님 팀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고, 그 선생님이 저를 잘 보셔서 한 1년 있다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이제 2003년에 교수가 되어서 쭉 있었고, 2008년에 테뉴어를 받고 에모리 대학에 오게 돼서 이제 줄기세포 프로그램 디렉터로 쭉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2018년 7월 1일 그 에모리 대학교 석좌 교수로 임명됐다고 들었습니다. 또 한국인이 이제 미국 대학 또 그것도 의과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모리 대학교가 박사님을 석좌 교수로 이렇게 초빙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이제 감사한 말씀이고요. 생각하기 나름일 텐데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인다우드 체어라고 하죠. 받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제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제가 해왔던 일들이 잘 인정을 받아서 이제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심장하고 혈관 질환을 이제 치료하는 일을 쭉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보스턴에서 시작했던 그곳이 저희 교수님이 세계에서 최초로 유전자 치료와 줄기세포를 가지고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려는 그런 개발법을 개발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분들 중에서는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먼저 일을 시작했었고요. 미국에서도 선두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교수님이 안타깝게 그 당시에 제가 조인하고 한 2년이 채 안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2세대, 3세대 줄기세포 계속 연구하고 또 이제 에모리 조지아텍에 오면서 그 생체 재료라든지 이제 조직공학 같은 방법을 접목시키면서 이 줄기세포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좀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좋게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의 활동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에모리 대학교 오시기 전에는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에모리 대학 오기 전에부터 계속 이제 저는 줄기세포 치료법을 주로 했고요. 커뮤니티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지난 이제 10여 년 동안 제가 했던 일이 물론 이제 심장내과 의사로서 제 이제 직업적인 커리어를 디벨롭했지만 연구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연구 외에도 이제 제가 관심 가졌던 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너무 업적에만 치중하다 보면 이제 인생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 자신이 젊었을 때 그런 실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나오는 그 상황을 통해서 또 이제 미국에서 만난 그 교수님의 죽음 때문에 인생의 방향 설정에 좀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진부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연구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단순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좀 연구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좀 더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제 그
연구에 너무 집중하면 사람이 이제 지치게 되고 사람들이 지치다 보면 이제 연구의 진실성도 떨어지게 되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연구의 워크로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줄여주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는 쉴 수 있으면 쉬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이 원해서 나오면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업적을 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해치거나 팀워크를 깨는 일들은 가급적 이제 지양하라고 얘기를 원래 많이 또 합니다. 근데 원래 주임 교수님이 또 이렇게 그 관계 그 스태프들 쪼고 그러는데 그거를 회피하신다, 이제 지양한다 이런 얘기시죠? 네. 네네.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는 이 연구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연구비를 따기가 어렵고 때로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사실은 소위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팀워크가 좋아지고 서로 이제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연구도 더 잘 되게 됐고 연구의 팀워크도 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런 우리의 그 폴리시를 서로가 잘 이해해주고 따라줘서요. 교수들도 많이 나오게 됐고 현재 한국에서 줄기세포로 일하는 교수들의 가장 많은 숫자가 저희 연구실 출신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네. 저도 사실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제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세 교육인데요. 이 얘기는 좀 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에모리에 오니까 학부 학생들이 그 의대를 가거나 커리어를 디벨롭하려고 그러는데 잘 하기가 어려운 게 좋은 연구실에서 한국 학생들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문제로. 그래서 제가 저도 쉽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이 친구들이 점점점 잘해서 지난 한 10년 동안 한 90여 명 정도가 왔다 갔고요. 그중에 반절 가까이가 놀랍게도 의대 치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나가서 벌써 이제 졸업해서 의사로 활약하는 사람들이 계시고요. 이런 좋은 또 연구 분위기가 돼서 요즘은 다카라든지 이런 그 어려운 친구들도 연구실에 많이 오게 되고요. 작년에는 그 다카 출신 한 명이 멕시코 출신인데 에모리 전체 수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사회적 소셜 컨선 이런 문제도 연구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 중심의 이제 연구 활동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좋게 봐주시면 그렇습니다만 네, 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그 2세들 의대 진학하려고 하는 2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물어보고요. 일단 그 올해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참 많은 분들이 이 의료계와 또 이 이제 공중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또 의과대학 교수로서 코로나19 그 팬데믹 여파가 남다르게 느껴질 텐데 이 사회와 또 의료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뭐 한국에 있을 때 아니면 또 미국에 와서 전염병이라 그래봐야 감기 또 좀 심하면 결핵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팬데믹이 일어났고요. 또한 이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과학기술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미약한지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이 모든 바이러스가 우리 모든 일상을 다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경제, 정치, 교회, 가족, 일, 개인 또 심지어 먹는 거, 그다음에 옷 입는 것까지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 하에서도 또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또 노력해 왔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또한 그 어두운 면으로 본다면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서 이렇게 백신을 또 개발하는 단계까지 왔고요. 네. 이제는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이러한 치료법이 개발이 되면 많은 사람에게 또 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또 어떤 많은 분들이 이제 접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또 마스크를 써야 된다, 또 뭐 손 씻기를 해야 된다, 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개인 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의사로서
그 특별히 공중 위생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 많은 매체에서 보시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주시면 사실 방역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신이 이제 개발되어서 효과가 있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접종이 돼서 소위 군중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7, 8개월, 길게 보는 분들은 한 2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마스크 잘 쓰고 거리 유지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가족이 지켜지고 또 이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한인 가정의 대부분 또 많은 분들에서 의과대학 진학을 이렇게 2세나 3세한테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데 의사가 되고자 하는 차세대 뭐 2세든 3세든에게 선배 의사로서 또 의료계 대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실 나가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뭐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교회 가면은 많은 교인분들께서 자녀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또 학교로 전화도 오고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또 미국에 어떻게 나오느냐 또 이런 걸로도 질문을 많이 받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이 제가 만나본 수많은 인종 중에서 아무리 못해도 2, 3위 안에 듣는 똑똑한 민족이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의대 들어가긴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성공이라든지 인정 이런 것에 이제 국한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은 미국인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사람 숫자가 적지 않은데 그 주류 사회에서의 소위 프레젠스가 좀 모자란 것 같다. 오히려 히스패닉들보다도 훨씬 더 교육을 잘 받았는데 그 영향력이 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 의사는 좀 더 이런 공공의식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개인의 성공과 우리 커뮤니티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영역을 넘어서는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파우치 박사님도 보셨지만 그분도 환자를 안 보십니다. 안 본 지 수십 년이 됐고요. 그런 공공 영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한 그 외에도 뭐 윤리적인 영역이라든지 또 요즘은 바이오 인더스트리 이제 우리가 모더나든지 이런 새로운 그런 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했는데요. 이런 인더스트리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어떤 보건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 많은 한인 의사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좀 전에 그 차세대들한테 이제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식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네. 또 한인으로서 미국 병원이나 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또 편안한 부분도 있었지만 네. 또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문화적인 차이가 큽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좀 더 이렇게 계급적인 부분이 더 강하고요. 미국은 좀 더 자유롭고 그 대신에 미국은 훨씬 더 이제 책임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되고요. 이제 의료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지금 의료 수준이 매우 높고 의료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편리하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의 강도가 좀 너무 높은 편이고 또 반대로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수가가 싸다 보니까 이제 의료를 좀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국가 전체적인 자원의 그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고 의사들이 더 친절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의료의 접근성이 너무 낮고 또 우리 같은 경우 많은 이제 한인 1세의 경우는 병원을 가서 느끼는 문화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언어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의 장점이라 그러면 이제 첨단 치료법을 좀 더 빨리 이렇게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벌써 올해가 2020년 끝 이제 12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 사회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사회, 정치, 문화, 가정 모든 영역에서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이제 너무 많은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어렵지만
모든 분들 이때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잘 버티시고 또 마음 편히 가지시고 또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과 또 이렇게 온정을 베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성탄과 복된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12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즐거운 성탄 되시고 또 행복한 연말 연시 되길 바라겠습니다. KTN 앵커 초대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